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종성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재개발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과 함께 제일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실 때 대지 지분이 무조건 넓으면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권리가를 산정할 때 기본적인 대지 지분이 크면 당연히 그만큼 높은 권리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으면 좋은 건 맞지만, 대지 지분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 PPT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지 지분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몇 평 가지고 있나요? 몇 평짜리인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대지 지분이 많으면 좋은 건 맞습니다. 단독주택이든 다세대든 다가구든 이 재개발지의 모든 주택은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대지 지분이 크면 좋은 건 맞지만, 무조건 대지 지분이 넓어야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원가법이라든지 거래 사례 비교법 두 가지 방법으로 향후 감정평가에 대해서 좀 해볼 수 있는데, 우선 원가법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뭐 원가법 산정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적산가격, 제조달 원가,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 등 이런 용어들이 있지만,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가법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평가할 때는 현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적정 원가가 얼마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현 부동산을 재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노후된 주택이겠죠. 그러면 거의 건물 가격에 대한 그 인정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현 땅에 대한 그 토지 가격이 거의 뭐 99%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지 지분이 넓은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지 지분이 넓은 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사례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거래 사례 비교법 같은 경우는 인근 주변 지역에 유사한 그리고 동일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비교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가치라든지 개별적 요인을 가격에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거래 사례 비교법 같은 경우는 현 부동산 시장의 시장성을 근거로 적정 가격을 산출합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지 지분과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원가라든지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것과는 다르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현 부동산 시장의 시장성을 근거로 해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을 인식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무조건 넓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할 때 역세권은 뭐 역세권이냐, 아니면 뭐 역하고의 거리는 얼마냐, 그리고 앞에는 뚫려 있냐, 주차는 몇 대 되냐, 집 상태는 어떠냐, 몇 년식이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에 녹아 있잖아요. 이렇게 대지 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시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빌라는 감정평가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서 왜 대지 지분이 무조건 대지 지분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부동산을 재취득했을 때 적정 원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감정평가에 녹여서 계산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라든지 건물 면적이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내 권리 그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건데, 우선 A 같은 경우 단독주택을 좀 살펴보면 연식은 38년 된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대지 지분과 건물 면적을 고려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에는 5억 5,977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5억 6천만 원인데, 반대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연식은 26년 됐고 뭐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된 주택인데, 대지 지분은 A 주택보다는 좀 낮아요. 19.8평이고 평당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2,747만 원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아무래도 지하를 제외한다고 해도 1, 2층만 놓고 봐도 건물 면적은 높고 연식은 또 오래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한 100만 원을 평당 좀 평가받는다고 했을 때, 물론 토지 가격은 5억 4,390만 원으로 A 물건보다는 덜 받지만 건물 가격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한 2,600 정도? 700 가까이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5억 8천만 원. 그러니까 A 주택과 B 주택을 비교해보면 약 2천만 원이 오히려 대지 지분이 약 한 4평 정도 차이 난다고 했어도 감정평가액은 오히려 B주택이 더 높은 거죠. 이렇듯 무조건 내가 대지 지분만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거를 주택을 매수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뭐 건물의 면적부터 해가지고 그 토지의 위치라든지, 이 토지 같은 경우도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지와 가까울수록 공시지가, 평당 공시지가는 더 높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지 지분만 보고 주택을 매수하신다고 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피를 주고 주택을 매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투자적 관점에서도 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주택과 B주택은 매매가가 동일하게 10억이라는 가정하에 좀 가격을 투자 금액을 산출해보면 투자 금액은 똑같이 6억 3천이라고 제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A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1층 단층이기 때문에 보증금 약 거의 40년 가까이 된 주택이기 때문에 어디 지역, 물론 이제 서울이라든지 서울 주요 지역 인근 지역이긴 하겠지만 재개발지로서 보증금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연식도 돼 있는 집이거니와 언제 재개발이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매가가 10억이라고 해서 뭐 전세가를 뭐 50% 주고 이렇게 5억 주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누구나 아파트 들어가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금액인데 굳이 재개발지에 들어가 가지고 막 몇 억씩 주면서 세입자가 살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거의 뭐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보통 이제 전세가 맞춰지는데, 대략적으로 내가 보증금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대출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억 2천 정도의 대출이 나올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물론 이제 신용도라든지 뭐 이 부분에선 전부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결국엔 투자 금액은 내가 6억 3천이라는 투자 금액을 투자하고 대출은 나는 3억 2천을 일으켜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3억 2천에 대한 이자는 매달 내겠죠. 근데 B주택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은 물론 이제 좀 낮지만 다가구 주택으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 총 3가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증금을 좀 받아가지고 투자 금액은 뭐 대출 금액을 좀 다운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매 금액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뭐 지하에는 뭐 2천에 월세 25만 원을 받아.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 한 전세로 대부분 돌려서 1층하고 2층하고 각각 한 7, 8천씩 받는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은 대략적으로 뭐 1억 7천에 월 25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나는 대출은 한 2억만 일으켜도 내 투자금의 6억 3천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신 거거든요.
앞서 A주택 같은 경우는 나는 매달 3억 2천에 대한 대출 이자금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권리 가격도 나중에 향후 낮을 수 있는 상황에다가 B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보증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활용하면 오히려 대출 금액 2억에 대한 이자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지 지분이 좋으니까 대지 지분이 큰 주택을 투자한다?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대지 지분만 보고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죠. 현 부동산 시장의 시장성을 근거로 가격을 평가한다. 우리가 시장성을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을 평가할까요? 뭐 보통 이제 연식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아니면 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몇 층인지, 주차는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뭐 앞에 개방감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어디 도로와 인접해가지고 초역세권 주택 같은 경우는 뭐 3억을 받는데 끄트머리 뭐 역하고는 한 15분 걸어야 되고 뭐 주차도 뭐 대로변도 4m 도로도 없다 보니까 뭐 주차도 안 돼. 그리고 연식도 어느 정도 돼서 뭐 1층부터 집이 있다 보니까 필로티 구조도 아니어서 주차는 뭐 아예 뭐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런 주택은 같은 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3억을 주고 그대로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오히려 재개발지에서도 다세대 주택은 이런 시장성을 최우선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대지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현 그 집의 가치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놓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요. 뭐 A라는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 투룸 다세대 주택이 연식은 16년 됐다고 보면 대략적으로 뭐 4층 중에 3층짜리 집이고 이거는 대지 지분 대략적으로 한 7.4평에 전용이 13.1평 정도 된다.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면 도로에 접해 있고 코노변으로 4m 도로와 접해 있어서 주차가 가능한 주택이다. 그리고 B주택 같은 경우는 투룸 다세대, 연식은 조금 더 오래됐어요. 그리고 4층 중에 1층이다. 그래서 대지 지분은 큰데 전용이라든지 대지 지분은 큰데 뭐 4m 도로와 접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대로변과 거리가 멀다는 거는 결국은 또 역과의 거리도 멀다는 뜻이고 주차도 안 되죠. 4m 도로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 진출 임무가 없다고 봤을 때 사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택이다 라고 보면 결국에는 뭐 내가 주차도 안 되고 인근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이 있을 때는 내가 뭐 똑같이 1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하면 대지 지분은 조금 작더라도 편의성이 더 좋은 주택을 선택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재개발지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근데 앞서서 우리가 뭔 얘기를 했죠? 재개발지 내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라는 향후 미래 가치는 고려해주지 않은 채 현재의 집이 갖고 있는 가치만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지 지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현 가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A와 B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는 A 주택을 선택하실 거예요. 이런 게 분명히 가격에도 반영이 되는데요. A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가격이 1억 2,600만 원이 나오고 B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200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돈을 주고 샀을 때 같은 돈이라고 같은 매매 가격을라고 했을 때 A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여기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공동주택 가격이 향후 그 권리가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관리 처분 때 대부분 그런 그 권리가액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전에 투자라든지 했을 때는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을 비교 우위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공동주택 가격인데 대부분 이제
재개발지에 투자하고 빌라에 투자하면서도 공동주택 가격은 묻는 분이 많지 않고 오히려 대지 지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투자하실 때는 대지 지분이 아닌 공동주택을 꼭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좀 오늘 좀 사례를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할 때는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평가라는 거는 결국 현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해서 권리가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더 많은 권리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는 게 우선 최우선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뭐 세도 더 잘 나오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투자 금액까지 더 다운시키면 당연히 더 좋은 거겠죠. 권리가도 높을 수 있는데 투자 금액도 낮다면. 근데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대지 지분만 따지면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누구는 뭐 6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누구는 8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도 오히려 6억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이 더 효율을 크게 발휘하시는 분이 있고 8억을 가지고 난 투자를 했는데도 나는 6억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보다도 더 오히려 더 낮은 효율로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을 투자하실 때는요 무조건 막연하게 대지 지분만 따지실 게 아니고요. 그 주택이라든지 그 투자재가 어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떤 가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재개발지와 관련해 가지고 대지 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계속적으로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지 지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꼭 대지 지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더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